서울의 신고가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하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뿐일까요? 경기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저는 이미 바닥을 지났고 그 바닥을 넘어서 상향을 하고 있는 추이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정고점 대비의 회복률 해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값 정고점의 87% 회복, 용산 강남은 90% 넘었다라고 했는데요. 매매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뭐 용산, 강남, 중구, 서초, 종로가 회복률이 거의 뭐 90% 가까이 갔다. 그 다음에 하위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강동구, 동작구까지도 뭐 여기는 80%까지는 그래도 갔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올랐을 때 대비해서 90%, 80%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평균을 내거나 통계의 어떤 기술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일단은 이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요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여기 보시면 다 상급지 죠. 특히 이제 강남, 뭐 서초 등은 금리의 인상을 조금 많이 받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대출 없이 여기는 뭔가를 샀어야 되는 분위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은 고가 아파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두텁고 거기에서 재개발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수요들이 꾸준히 붙어 있어서 기존의 입지가 좋은데 그런 물건에 대한 상품에 대한 가치들도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컸기 때문에 가격들이 하방 압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속도는 느리지만은 가장 높게 이제 측정이 된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중구나 서초도 아파트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긴 한데 여기에도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적고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들이 이제 회복률이 조금 높게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노원, 도봉, 강북, 강동, 동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노원 같은 경우는 노원이나 도봉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노원도 거래량들이 그냥 절대적으로는 조금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아파트가 많은 동네예요.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곳이 노원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상대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이 말은 뭐냐면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기회가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원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사실은 입지적 가치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노원구가 재건축 이슈 때문에 와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재건축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정도잖아요. 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뭐 사업 시행인가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지만은 나머지는 다 더딘 상태입니다. 아직 뭐 지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안전진단이 통과돼야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가 형성되고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인가 가고 관리처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다음에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청산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 단계의 재건축은요. 내가 끝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초기의 재건축들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단처럼 오릅니다. 물론 상승이 아닌 하락장엔요. 이것들이 계단처럼 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재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재건축이라는 건요. 긴 호흡을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12년, 많게는 15년, 어떤 건 20년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단계 걷는데 13년 걸렸습니다. 예, 되게 힘든 시기를 그런 이슈가 있는 아파트들 많잖아요. 근데 상승장일 경우에는 이 상승장에 맞물린 행정 절차들 만약에 추진위까지 갔는데 이게 조합이 설립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단계의 가격들이 움직임의 변화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만약에 초기 단계 아파트를 갈 때는 그런 이슈를 집중을 해가지고 그 행정 절차가 한 번씩 뛰어넘을 때마다 내가 이 아파트를 매도할까 매수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는 걸로
걸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는 지금 일자리들도 신경제 중심주로 일자리들도 충분히 만들어지려고 하고 지금 문화시설도 도봉구 쪽에 있는 아레나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볼 때 여러 가지의 그 허브 역할을 하는 어떤 시설들 인프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좀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분당 같은 경우가 원래 강남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분당은 원래는 베드타운이었습니다. 노원도 똑같습니다. 중랑천 타고 가는 도시도로가 뭐죠? 동부간선도로. 예. 거기는 사실은 노원에서 올 때 완전 차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 너무 많이 막힐 정도. 그만큼 거기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일자리로 내려오는 수요가 많다는 건 베드타운이죠. 근데 분당 같은 경우도 허브 역할을 하는 판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치들이 더 커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원도 그렇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원구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상위의 용산, 강남, 중구, 서초, 종로 이런 부분이 뭐 집중되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은 지금은 정고점에서 거래량이 아직 덜 회복된 지역 혹은 물건들에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복률이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지금 20% 30% 떨어진 아파트들 물론 있긴 있지만요. 상급지에서는 거의 이제 많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많이 좀 줄어들었고 아직까지 그렇게 남아있는 지역들은 입지적으로 진보의 가치들이 있다고 하면 물건적으로는 새 아파트가 되거나 뭐 역세권으로서 새로운 노선들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거래량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가격들의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20% 미만으로 있는 30% 정도 떨어지는 게 있다면요. 그런 거는 진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많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이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건 아마 이제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은 아마 현장에 가시면은 분명히 이제 체감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뭐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값 정고점 87%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남 용산은 90% 넘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라서 절대적으로 좀 그 수치들이 높아진 걸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신고가 행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의 신고가 행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50%가 압구정에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입지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아파트 바닥 쳤나 반포 국평 36억에 팔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84 타입 국평이 그 2022년 5월 달에 38억에 이렇게 팔렸거든요. 신고가가 되었는데 지난해 말에 이게 31억까지 7억까지 그냥 절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게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 격차들은 충분히 나는데 일단은 고점 대비한다면은 7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6월 달에 최고가가 36억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이제 5억이 상승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물건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갭 차이가 5억, 6억이 원래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추이적인 그래프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상승면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오른 부분들이 이제 추이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제 뭐 이런 상급지죠. 반포 같은 경우는. 이런 레미안 대치필리스도 최대 2,500만 원 올랐다.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해서 회복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뿐일까요? 경기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신도시 매매가 회복, 동탄 2가 16.5로 최고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신문 기사가 직방에서 분석한 어떤 회복세에 대한 방향들을 한번 이제 신문을 담은 건데 또 오늘 나온 신문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2기 신도시잖아요. 근데 1기 신도시에서는 최고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거는요. 분당입니다. 분당. 입지적으로 가장 좋으면서 상승률도 가장 높았던 게 분당이고요. 그 다음에 높았던 게 1기 신도시는 평촌입니다. 그 다음 높았던 게 삼본이 한 1.3%, 중동도 그 다음이고 부천 중동이죠. 그 다음이 일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산을 되게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1기 신도시의 입지는요. 분당입니다. 근데 가장 진보할 곳은
일산입니다. 일기 신도시에서. 왜냐하면 용적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평균 용적률이 1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종에서 160에서 180이면요. 사업성이 조금 나오거든요. 사업성이 조금 나오고 여기에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특정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뭐 500% 가까이 나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는 가장 좀 이제 상승률이 낮았던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 신도시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동탄 2가 16.5%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많이 올랐을까요? 검단 신도시입니다. 검단 신도시. 그 다음에 어디냐면요. 광교. 광교도 2기죠. 검단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광교도 그 다음에 1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위례는 한 1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 판교는 8.8%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그리고 신도시급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서도 이런 가격들의 이제 약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가격이 많이 일어나는 데는요. 일자리가 집중되거나 일자리 접근성이 강한 지역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은 어떨까요? 인천 같은 경우도 광규형이 모처럼 웃었다. 반토막 난 송도 집값 다시 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광규 배우 아시죠? 예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주택자로 있다가 집을 샀잖아요. 그래서 송도를 샀습니다. 근데 송도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괜찮은 지역의 대형 평수 109에 샀습니다. 109가 송도 같은 경우는 109가 가장 실수요자들이 선호한 데고 전세가가 빠지지 않는 데입니다. 왜냐하면은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교육열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전세가도 잘 안 빠지고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한 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 309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조금 선호한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격들이 많이 빠졌다가 가장 거래량들이 많이 일어난 데가 509. 예. 509 쪽이고 그다음에 809 쪽 뭐 이런 쪽에 많이 일어났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반토막 난 집값 다시 뛴다고 했는데 광규형이 있었던 데는요. 사실상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대형 평수는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송도가 많이 빠지는 부분들로는 로 보였지만요. 지금 대형도 신고가가 송도에는 일어난 데가 있고 가격들이 많이 빠진 중소형 아파트들 경우에는 가격들이 아예 V자로 일어났습니다. 예, V자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들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데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 주변으로 가격들이 계속 퍼지고 있는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부산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만요. 부산도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부산의 심리가 아직까지 좀 약하거든요. 제가 부산에 애정이 있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이 전국의 시장의 흐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환경 문제 때문에 오염수 때문에 큰일 난다. 부산 망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이 위에서 흘러가는 시세적인 흐름들을 좀 집중을 하시면서 부산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예전에 집값이 오랫동안 하락 국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많은 분들도 이제는 집값 바닥의 의견들을 확대시키고 있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뭐 예전에 2023년도에 이런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원장님이었던 이분도 뭐 이제 하락을 2023년도는 크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내년 상반기라고 했지만은 지금 뭐 이번 하반기에 지금이죠. 매수 타이밍이 하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다. 살 거면 오래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고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추석 이후에 확대될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게 이제 조금 제 의견에 가까운데요. 그리고 노원, 목동, 압구정, 동탄, 광교, 과천, 광명, 하남 요런 데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급지의 재건축과 하급지의 거래량은 있었지만 좀 안 올랐던 지역들 여기를 조금 주목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동탄, 광교 여기도 많이 올랐죠. 과천도 저번 달에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광명 그다음에 하남 이런 지역들은 지금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오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외에도 우리가 좀 틈새로 노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보합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뭐 이제 전국을 봐서는 강보학이 있지만 수도권을 보면은 강보학보다는 좀 상승에 좀 가깝지 않을까. 저는 뭐 김재경 소장님이시네요. 예, 생각이 들고 그 박합수 겸임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하반기 중에 집을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그다음에 이상우 대표도 필요할 때 사야 된다.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신문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추천 매수 시점을 묻는 질문에 2는 하반기 중이라고 답했고 2는 지금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한 명은 필요할 때라고 했는데 평생 전월세로 살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지금 사라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주택 매수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조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예, 집값 바닥론과 통하는 논리다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제는 상승 추이로 이제는 접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